같이 팀원들이 뿐만 아니라 저도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결국은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강의 PT 자료로 만들면서 좀 더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 책을 통해서 내 건강에 어디쯤을 체크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저희 팀원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PT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와이 클린, 하우 클린인데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해서 우리가 비움과 체온과 아름다움을 할 거다라는 이 소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가 선물 박스를 갖고 태어났어요. 선물 박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제공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면역력을 갖고 태어나죠. 남녀노소, 늙으나,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어린 갓난아기부터도 다 태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망가지냐면 잘못된 생활 식습관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김연아 다이아 강의 언제 끝나나 이걸 딱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로 내 세포가 하나가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윤영킴 저 과자 먹는 순간 세포 한두 개 죽을 수 있고, 이렇게 생활 식습관으로 내 몸에 독소가 차 있죠. 우리 어제 뭐 드셨어요?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특별히. 그런데 많은 음식들을 시켜 먹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나의 생활 식습관에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우리 부모님이 당뇨면 나도 당뇨일 경우가 높고 내 자녀가 당뇨일 경우가 높아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유전됐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유전은 무엇이 유전되냐면 생활 식습관이 유전되는 거예요. 가장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자라면서 단짠단짠 식품들을 먹으면서 그런 세포가 자연스럽게 식습관을 통해서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을 지속적으로 냈을 때 우리는 결국 의사를 만나게 되고 내 몸이 병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그 돌리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비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있는 PT는 단 하나도 이 책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왔기 때문에 저희 강의가 끝나면 그 책을 한번 30분 정도 읽으면 그 자료에 그 모든 게 들어있고, 아마 우리 F PD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실 테니까 그냥 PT 보시고 제 얘기 들으시고 하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독서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눠봤어요. 세 분류로 나눴을 때 첫 번째로 생활 식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 세포가 지쳐가고 있다, 병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좀 사람 얘기해도 돼요. 제가 이재영 회장님을 좋아해요. 근데 이재영 회장님도 여기 수원인데 수원 용이 가까운데 안 좋아하나요? 아닐 수 있고. 그런데 그 이재용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포에 수분이 있어야 건강하다. 네, 그리고 예전에 이런 여담이 담긴 책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부자들은 절대 빨리 병들지 않는다. 그만큼 생활 식습관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내독소, 외독소, 스트레스로 구분하는데 하나씩 나눠볼게요. 자, 내독소, 대사활동, 우리가 먹고 있는 거, 그리고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소화시키지 못하면 이게 염증이 되고 독소가 되는데, 우리가 혹시 난 주말에 고기 좀 먹었다. 네, 그렇죠. 아주 역시 훌륭해요. 이렇게 손들지 말고 고기 먹었다. 저는 혹시 아시죠? 저는 군인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사를 해가지고 난생 처음, 올해 처음으로 햄버거를 시켜 먹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좀 좋아하지 않은 편이에요. 이런 사이들은 어디서 다 나왔냐? 간식. 차에 이런 간식. 그런데 이 햄버거를 먹고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가 몸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효모시스테인이라는 또 안 좋은 독소가 나옵니다. 이 안 좋은 독소는 다시 내 혈관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대사되지 않아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리된 음식 집에서는 가급적 간을 약하게 하지만 외부에서 시켜먹는 이런 강력한 자극이 있고 입이 달달하고 이런 음식들은 다시 이런 활성산소를 많이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그냥 그렇게 라면을 먹으면 좋겠는데 불닭이라는 그런 소스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또 먹고 도대체 그 불닭 소스는 몇천 가지 첨가물로 만들었을까요?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둘째도 먹고 셋째도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습관들을 제가 제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대사시킬 수 있는 이런 보조식품을 먹는 게 우리가 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방금 말했던 식품 첨가 공해. 나는 지금 한참 사과가 엄청 맛있을 때죠. 꿀사과 이렇게 들어서 나는 사과를 매번 먹을 때마다 식초를 좀 세척해서 먹는다. 뭐 여긴 또 그런 스타일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강에 갔더니 나는 매번 식초로 세척해서 드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얀 가루 뭐지? 베이킹 소다로. 그럼 도대체 식초와 베이킹 소다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화학약품입니다. 그것도 화학약품인데 그걸로 씻어가지고는 완벽하게 다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몸에 조금은 흡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몸 밖으로 배출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반드시 벗어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 강력한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뇌 세포를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손에서 놓지 못하는 휴대폰도 큰 영향이 있고 또 아이들이 요즘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때 대기 시간이에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이런 노출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안경을 쓰는데 그 안경점에 갔더니 그 안경사님께서 이렇게 파란색 불빛을 안경 렌즈에 하면서 이거는 블루라이트가 된 거다 이런 얘기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휴대폰 할 때도 블루라이트 보호 필름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을 통해서 이런 공해들을 통해서 내 주변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렇게 시대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독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흡수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지만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독소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직 검사를 할 때 의사가 한 번에 암입니다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모양이 좀 안 예쁩니다. 그리고 모양이 좀 이 녀석이 독하군요. 그리고 빠르게 진도하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이 세포에는 핵이라는 중심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암으로 갔다가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쉬고 이 독소를 밖으로 배출해주면 다시 정상적인 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암세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갔다가 두 번 가기도 합니다. 그때 좀 더 피로함을 느낄 거고 여러분들의 피부로 뾰루지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 입 안이 터지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뾰루지가 얼굴에만 나는 게 아니라 몸 밖으로 항문에도 나올 수도 있고 코로도 염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간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조직 검사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맨 처음으로 갈 수 있고 재검 프로그램이 있고 선물박스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까지 왔는데도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우리는 몰라. 그러면 네 번째가 가면 완전히 독한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독한 암이 됐어도 세포가 죽고 살고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암은 한 번에 걸리지 않고 최소 20년에서 30년까지의 축적된 시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바로 우리가 염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활성산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원래 여긴 한국반가요? 아침이어서 그런가? 추워서 그런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어떻게 에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은 실제 저는 아이 셋을 출산해서 너무 건강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모유 수유를 1년 정도씩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할 거다. 어디 암이 나에게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우측에 이 유두 있는 데를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덩어리가 나왔고 이 덩어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어쨌든 검사를 했는데 독한 암은 아니었고 그 중간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머리가 단순하고 심플했냐면 이거 째고 바로 그 이후의 시간에 오후에 약속을 잡았어요. 저는 막 돌아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몸을 칼을 대고 이렇게 항생제를 가져서 반신 마취를 하고 이런 것들은 내 몸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순간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저를 수술했던 분이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안쓰럽다. 남편도 없냐. 그냥 혼자 수술하고 왜 집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특별히 저에게 특실을 일반 병실가로 선물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영양가 가이드 책에 나옵니다. 원인이 담배였어요. 그래서 매연과 미세먼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지금 뭐 오늘 어제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깨끗하지만 미세먼지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 있나요? 저는 양평 살았어요. 양평은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을 좋아했는데 남편이 발령을 서울로 받으면서 서울로 이사 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서울은 누가 살길래 이렇게 맨날 바닥을 닦아도 더러운 거예요? 진짜로.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집이. 그 물걸레질을 로봇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바닥에 스크럽스로 갈 정도로. 그래서 미세먼지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없으면 이런 것들을 배출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미세먼지 나와서 여담으로 제가 이영주 ML님하고 어렸을 때 막 퓨어러 빌버 이럴 때 이영주 ML님 댁에서 영양 강의를 박철재 스폰서님이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스폰서님이 그 이천에 사시는 거 잘 아시죠? 그 이영주 ML님이 이천에서 그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낮에도 스폰서님이 저런 사람들 이해할 수 없다고 영양 강의 주제에 그 분을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미세먼지를 그대로 다 흡수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서. 왜냐면 차들이 가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르고 왔을 때 수천 가지의 화장품 속에 있는 독소들 어떻게 하실 건지. 아주 입술색이 예뻐요. 저도 입술을 바르고 왔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입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왼쪽 박사님께서 입밤을 안전하게 만든 이유 하나도 입술은 미분 보호해야 하는데 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전한 입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셀라듐 바르잖아요. 그때 입술에도 셀라듐을 같이 바르면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럼이 우리 머리끄댕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입술 주름도 정말 펴지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좀 같이 발랐으면 좋겠고 그 문의는 윤영키한테 하시면 됩니다. 야식 소지. 나는 자고 일어나서 야식을 먹었더니 눈가가 좀 붓더라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야식을 섭취하면 눈이 붓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손발이 붓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야식을 섭취하면 이것들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코팅이 다 되는 거예요.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얘를 빨리 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인데 이 코팅되게 나오는 용액들이 우리 몸을 붓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야식을 섭취하는 것들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여기서 중요한 애는 또 우리가 기억 하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소화를 시키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좀 더 쓰시면 좀 더 쓰셔야 돼요. 네, 8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이 이 소화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너무 늦게 먹고 그러면 이 소화시키기도 전에 면역세포가 활성화하기도 전에 우리는 어때요? 자요. 그러면 이
나왔던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 나왔던 소화액들이 그대로 내 몸을 붓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시는 단짜단짜라는 이런 것도 있죠. 왜냐면 우리 치킨 먹을 때 그냥 프라이드 먹어요? 아니면 간장치킨이나 프링클 먹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또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야식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밀가루 제품. 이제 오늘 되게 춥잖아요. 눈도 오고 나는 수제비를 먹을 거다. 나는 칼국수 이미 예약돼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毒素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미리 상상하시면서 섭취한다. 이 세포가 내 몸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서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제품, 백설탕, 붉은 고기. 이런 것들도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음식물 피라미드에서 하나하나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 밑에서 두 번째에 점액 생성을 시키는 건 바로 산성식품이고, 이 산성식품이 그 위에 말하는 밀가루, 튀김 음식, 그 다음에 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을 산성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포 대사, 우리가 소화시키고 나서 남은 찌꺼기들이 다시 우리가 활성산소가 생긴다. 우리 아까 제가 고기 먹고 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우리가 올해 홀수들이 건강검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피 검사하실 때 3만 원 정도 추가하면 추가로 검사해줘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규가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혈-뇌 장벽을 통과하는 유일한 식품이 포도씨 추출물이에요. 근데 이 혈-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면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수치도 높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 그럼 뭐 드시려고 하면 좋겠어요? 포도씨 추출물이 엄청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팁을 드리면서, 그래서 대사를 잘 시켜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소식하고 8시간 전에 먹고 끝내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게끔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멈추지 못하면 우리는 악순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모든 대사 진화 질환 증후군들은 고혈압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대사 증후군의 끝이 뭐예요? 만성 질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폐행성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당뇨와 비만으로 연결되죠. 미국의 70%의 질환 중에 첫 번째가 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이 혈관 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혈관 질환은 결국 당뇨를 일으킨다는 거고, 이 당뇨를 일으키는 주범을 봤더니 비만이라는 거예요. 식습관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독소들은 특별히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이 되는 거고, 장을 공격하면 장 질환이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맨날 일주일에 적어도 3번 10kg씩 이상, 15kg, 20kg 뛰는 게 취미예요. 본인의 직업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드디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갔고, 병원에서 염증 질환이, 무릎에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운동을 잠깐 멈추고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약을 타와서 아주 규칙적인 남자거든요. 그중에 30분 후에 먹어야 하면 30분 후에 먹어야 하는 남자예요. 그런데 제가 약을 섭취하지 말고 이 회사의 글루코사민 제품과 C300을 좀 먹어야 도움이 된다 그랬더니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 가이드 책을 혹시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그 관절염에 대해서 좀 보여주시면, 결국 관절염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약으로부터 오는 이 끝이 사망이에요. 저희는 그런 것들 부작용이 내 위를 망가뜨리면서 다시 이제 사망에 이어갈 수도 있죠. 그런 문구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약을 타시면 약 봉지를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공황장애 하면 조절하는 약들이 이런 관절염 약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자. 애도 아닌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팁으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리니까 좀 메모하셨다가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피부 질환도 독소의 사이클이고, 여러분들이 피부로 나왔다라는 건 너무 고마워한다. 제가 얘기했죠. 피부로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만성 피로야. 나 몸에 활성산소가 막 생기고 있어. 너 좀 쉬어. 잘 좀 먹어. 항산화 제품 좀 먹어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세포가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고 이게 다시 뒤집어 까가지고 안쪽에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놓치고 4번이 되면 독한 암이 된다. 가지고 내 주변에 누가 뽀르지가 나고 힘들어하고 입안에 이렇게 꼬짐이 생기고 그런 분들에게는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탈모도 독소. 왜요? 우리 두피세포를 통해서 많은 독소들이 배출되고 있고 우리가 가장 탈모를 예방하기 좋은 게 뭐예요? 자기 전에 머리를 감고 깨끗이 말리고 자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수많은 미세먼지들이 내 탈모 이 머리에 두피에 앉고 그것들 우리가 묵인하고 자면 그게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불임 또한 결국은 내 몸의 건강에 남아있는 독소들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임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종합 비타민과 E-프라임, 세식기 비타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이유도 이런 사이클에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결국 최종은 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노화와 비만과 질병은 늘 물레 방아처럼 이렇게 사이클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뭐 하나 삐끗하면 여기서 튕겨서 나가면 건강을 잃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사례예요. 제 친구의 사례고 이 친구가 옷가게를 하면서 이제 두 부부만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쉽게 외부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고 코로나 기간에 아주 이제 살집도 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입 주변, 그다음에 코 여기에 많은 염증들이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때 이제 불임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호르몬의 약들을 먹고 있었고 인위로 주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이제 아이를 갖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그 친구의 밑에 이제 보시면 비염, 피부염, 편두통, 이석증, 귀에 그리고 비만, 그다음에 먹기만 하면 체한다는 거, 그다음에 설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어깨, 석회, 팔꿈치, 엘보까지 그냥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 친구에게도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났고 결국 관절염까지. 그러니까 세포가 안 좋은 세포가 어디 안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안착해서 염증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클린을 하게 되었고 맨 끝에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앱이 아니에요. 제 아시죠? 저는 핸드폰에 앱이 없어요. 그래서 저랑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 눈 사이즈 봐보세요. 성형을 하지 않았어도 눈도 커지고 정말 피부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정말 건강해지면서 이 친구도 비즈니스를 조금씩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정말 무사를 만나서 내 건강을 찾아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목에 늘 이렇게 부항 푼다고 하죠. 부항을 떠가지고 그런 자국들이 늘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피부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지금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몸 안에서도 염증으로 나를 공격받고 있지만 몸 밖으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현아픈 스폰서님처럼 손 내밀어봐요, 떠밀려요, 심장이 안 좋아요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이미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서 어디가 아프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그게 염증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어디가 불편했기 때문에 몸속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주 깨끗한 피부를 갖고 계신 거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소의 3단계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머리에 좀 넣으세요. 독소의 3단계는 첫 번째가 배출 단계예요. 아니요, 독소를 밖으로 내보낼 건데 어떻게 배출부터 해? 근데 배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건강에는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스위치를 갖고 있어요. 건강 스위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꾹 누르는 사람만이 제거 프로그램이 잘 되는데 결국 이 방에 첫 번째 들어와서 우리 PD님이 불을 켜야만이 여기 라이트가 켜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그런 제거 프로그램을 누르기만 하면 켜질 수 있는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배출 단계인데 왜 배출이 중요하냐면 우리 몸속에는 찌꺼기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배설하기 전까지 배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출을 해야 하냐?
상상해보세요. 라떼를 드셨나? 라떼? 허브티. 누가 라떼를 드시던데? 라떼를 드시고 있었어요. 자, 라떼를 먹었어요. 이 우유가 바로 내 소화를 다 시키고 혈액에 바로 갈까요? 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드시는 건 간에 가요. 간에 가서 찌꺼기들을 혹시라도 이 무슨 독이 있나 간에 해독을 하고 나서 이제 혈액으로 가는데,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이 혈액에는 수많은 영양소들이 떠다녀요. 그리고 혈관이 있죠. 이 혈액 속에 찌꺼기도 같이 떠다녀요. 이 미세먼지 들었어. 그 다음에 음식에 꾸덕꾸덕한 이 기름들 어디 떠다녀요? 혈액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혈액에 있는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배설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혈관에 있는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게 바로 배출 단계예요. 그 배출을 하려면 반드시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혈액에 있는 찌꺼기들을 중화를 시켜야 이를 밖으로 뺄 수 있구나. 그럼 중화를 시키면 이 내 혈액이 찐덕찐덕하니까 이것들을 중화시킬 수 있는 오메가3 성분이 같이 들어와야 네가 혈액이 잘 돌겠네. 이 찌꺼기들을 우리가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려면 식이섬유가 필요하겠네. 이런 것들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저는 이제 실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추울 때 하얀 국물 안 드시나요? 곰탕이나 뭐라 해야 되나? 설렁탕 이런 거 안 드세요? 근데 얘를 좀 차갑게 놓으면 기름이 위에 떠야 안 떠요? 떠서 얘를 살짝 걷어내고 우리 아이가 먹을 거 그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살짝 걷어내는 행동이 바로 배출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름은 남잖아요. 그래서 얘가 꾸덕꾸덕해지고 이 숟가락으로 떠내는 게 바로 활보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먼저 배출을 해서 세포에 있는 혈액과 조직이 깨끗하게 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봤다. 여기는 정말 열공만 하는 경우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강냉이 다이어트, 고기 다이어트, 흑제 다이어트, 과일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해봤어요. 강냉이 해봤어요? 해봤다고 한 거예요? 기재. 우리 엄청 중요하다는 말이죠? 생명 건강관리만 하시고 여기 계신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덴마크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도 해보셨고, 또 엄청 중요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같이 정보를 공유하자고요. 또 나는 어떤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해봤다. 아주 옛날에. 괜찮아. 우리 옛날이니까 괜찮아요. 20년 전에. 네, 해봤는데 이희재 다이어트라고 있어요. 너무 아재 느낌인데 7일 동안 매일 한 가지 코드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그날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가 또 6시 요리 안 나오고. 6시 이후 양먹기, 또 방울토마토 다이어트 또 해보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렇게 나눴으니까 풍성하잖아요. 또 미친 듯이 운동하는 다이어트. 운동하는 다이어트. 운동하는 다이어트도 너무 좋아요. 여기 포함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필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다이어트가 건강하지 않는 다이어트가 바로 이유가 바로 이 중화 단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중화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그 염증들이 다시 여러분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2단계까지 갔다가 정상적인 세포로 가야 하는데 2단계까지 갔다가 이 중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3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화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하고, 중화라는 단계가 너무 필수적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단계인 거예요. 운동도 좋고, 원푸드도 좋고, 덴마트도 좋고, 토마토도 좋은데, 강의도 좋은데 당연히 살은 빠지겠죠. 그런데 살을 빠지면서 내 건강도 마이너스 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화 단계에서 이 간이 해독을 하지 못하면 모든 염증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지만 장이 건강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피가 어디로 가냐면 간에 또 역할이 있는데 이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갑상선에 코티졸이라는 성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장이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수용성에서 반드시 중화를 통해서 지용성에서 수용성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렁탕을 뜨겁게 데펴서 기름을 사라지게 해서 내가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 지용성 됐던 우리 몸의 형태를 반드시 수용화시켜서 몸 밖으로 배설을 하기까지 이 중화 단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그 앞전했던 것들이 내 건강을 해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게 요요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화 단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배설 단계가 마지막이죠. 배설, 장을 해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이 첫 번째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효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 유산균 2박스 5몇 분에 한다. 그래서 그래야 한 달 내내 부모님이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가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나이만큼 피부가 처지는 것처럼 내 장도 처져요. 왜? 장도 세포니까, 피부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장이 누수증이 많이 걸리세요. 그러면 장에 누수증 걸리면 그 찌꺼기들이 어떻게 돼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안착하면 염증이 시작되고, 염증이 곪으면 다시 암이 되고, 그 사이클이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출, 중화, 배설 단계를 머리에 넣어놔 보세요.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제가 나눠 드릴 건데, 자, 배출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독소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사를 잘 못 시키면 독소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독소가 우리 모든 조직을 통해서 순환계로 이동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대사하는 과정이 바로 비타민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비타민의 역할이 대사 역할이고 미네랄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은 30가지 영양소들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고 더불어 들어있는 이제 폴리페놀이라는 식물성 항산화 물질이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 이 해독을 잘 할 수 있는 첫 번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아파도 두통이 염증이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합 비타민이 도움이 되고, 배가 아파도 이런 중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종합 비타민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관절이 아프다. 염증이 관절에서 시작되지만 여기에 있는 대사가 염증이 밖으로 다 배출해주기 위한 기본 단계가 이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화를 하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이 큰 역할을 하는데, 먼저 장부터 역할하고 간으로 올라오는데, 이 유해독소를 활성산소가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것들을 간을 결국 손상시키는데, 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침묵의 장기로서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지만 이것들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을 때 바로 앞전에 있었던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이 간에 관련된 제품들을 먹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해독이 되는데, 두 번째를 보시면 일부만 해독될 경우에는 독소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동그라미 네모였다가 세모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걔네 둘이가 합하면 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중화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까 제가 원푸드 다이어트도 너무 좋고 운동도 좋은데 중화를 시키지 않으면 배설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간이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헬스팩에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 들어있는 이 셀레늄 성분이 중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다이오메가라는 이제 오메가 1000mg을 우리가 먹는 식습관, 그 다음에 코키놀 상고, 우리가 조직에 다 들어있는 조직세포에 들어있는 핵의 에너지를 우리가 숨 마시고 있어도 쓰고 있는 이 코키놀 상공이 여러분들에게 중화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설을 하려고 할 때 이 알로에라는 성분이 제가 이제 솔드아웃이 됐는데 모르고 여기다 넣었는데 메타볼리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메타볼리즘이 같은 역할을 배설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초록계 계통으로서 다양한 식물성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소를 소변과 대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배출되는 땀으로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땀이 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면역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례예요. 결혼식 주변에도 종합 비타민을 먹고 땀이 나기 시작한 아이가 있어요. 엄청 왜 그 아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 변, 그 다음에 땀이 나는 건 배설의 단계고 여러분들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해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세포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너무 중요한 식습관이고 아이들도 지금은 7대 영양소 중에 하나로 배우고 있고 제가 양평에 살다가 서울에 오니까 무조건 룸으로 물병을 갖고 다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권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한 수면이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자야 할 최소 2시, 4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이 시간에는 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배설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이제 유산균,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 파이버즈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FOS 이제 프락토 올리고당에서 이제 과일 껍질, 그다음에 이제 식물성 껍질에서 만든 불용성과 수용성이 같이 있는 식이섬유가 너무 도움이 되죠. 우리가 당연히 이 회사를 만났고 다 어떤 회사를 여러분이 그 전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함이 아니라 이 회사의 기술 중에 하나가 불용성과 수용성이 같이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이섬유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세포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는지? 괜찮아요? 아까 그 앞서 본 세포보다? 네, 여러분들의 세포예요. 건강한 세포고, 자, 이렇게 내 세포를 배설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강화해야 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냐면 단백질을 먹어야 내 세포가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조에서 100조의 세포들에게 우리가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는 기초 대사량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수많은 암 환자를 만나봤는데 암 환자는 기초 대사량이 1000이 넘지 않아요. 정말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게 암 환자의 첫 번째 숙제예요. 그러면 암 환자가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어야 돼.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육류에서 나온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얘기하죠. 저는 콩도 많이 먹고요, 두부도 많이 먹어요. 그럼 한 쪽씩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못 드신다면 그냥 단백질을 식품을 먹어야 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혈당 지수, CI 지수가 낮은 걸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음식들이 이 혈액을 만들어내고 이 혈액이 찌꺼기들이 다 몸에 돌아가는데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망하는 게 가장 크다. 그러면 이 심혈관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도 튼튼하게 하는 포도식 추출물도 필요하지만 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공장이 되는 이 단백질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여기서 1번 미토콘드리아 수가 감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를 지킬 수 있게 또 중요한 게 단백질이고 이제 2번도 중요해요. 미토콘드리아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 꼬리가 달렸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텔로미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텔로미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한번 짧아지면 다시는 길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종합식품들을 먹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과 단백질을 먹으면 더디게 짧아지는 거고 뭐 나는 30대도 이랬고 40대도 이랬어. 그런 이유는 더디게 아주 더디게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을 계속 하면서 그것들을 지켜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근데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텔로미어 꼬리가 빨리 짧아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어때요? 아쉽죠? 그러면 그것들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즉 음식이 완전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내에 쌓이면서 결국 비만과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단백질 섭취가 꼭 중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아까 제가 효모시스테인 수치 기억해 말씀드렸죠? 효모시스테인 수치가 치매에 영향이 크다고 했는데 이 치매를 예방해서 같이 먹어야 할 제품들이 비타민 B군인 거예요. B6, B9, B12군이 이 효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B군은 B군이니까 B 모양이잖아요. 그 8가지가 같이 있어야 우리 몸에 흡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한 건 3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가지만 먹으면 50%의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에 있는 비타민 B군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많은 비타민 B군들이 이름은 뭐 티아니마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 다 비타민 B군들이었고 8가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흡수율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효모시스테인 수치를 또 낮춰줄 수 있는 좋은 성분 중에 하나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치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건강을 비유할 때 우리 장을 나무에 비유할 때 나무의 뿌리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결국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가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꽃도 꽃꽂이 할 때도 끝을 잘라내서 균을 예방하고 꽂아줘야 오래 가고 물을 자주 갈아줘야 오래 간다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을 매일 갈아주면 그냥 생화도 2주 넘게 가는 거 아세요? 근데 그때 팁은 꼬리를 꼭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세균들이 침범하지 않게 해야 하고 막힌 관을 뚫어줘야 돼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뿌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장을 케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크게 장은 장내 세균과 장벽에 있고 장 주위에 신경도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하는 이유도 장 주위에 신경계들이 아주 많은 반응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 다 기말고사 끝났잖아요. 시험 잘 봤어요? 혹시라도 못 봤으면 내 탓이니까 아이들 뭐라 하지 마시고 좋은 유산균을 챙겨줬어야 돼요. 그리고 장 주위에는 수많은 임파계들이 또 분비되어 있습니다. 임파계 많이 들어보셨죠? 암이 통과하는 우선. 그래서 뭐 겨드랑이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보시면 장내 세균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비염, 아니 우울증,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3남매가 다 아토피로 고생했기 때문에 수많은 제품들을 거쳐서 이 제품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더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알아보니 수많은 논문에서 이 유산균이 피부에 엄청 면역과 관련돼서 좋다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제품의 유산균이 엄청 질이 좋고 훌륭하고 이미 수많은 논문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벽을 튼튼하지 않으면 간염이 생기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찌꺼기들이 간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특별히 토막 났다. 내 몸이 간, 토막 있고 여기 여다집이 문 있고 자동문 있어서 혈액들이 다시 내 몸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런 분 있으세요? 여기 다 공부만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염증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모두가 다 그냥 돌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는 장에 있는 균들이 내 간에 가는 거고 이 간에 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생기고 이 갑상선 질환이 생기면 피곤해요. 만성 피로가 생겨요. 누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만성 퇴행성 질환이 생기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생기면 염증이 높아지고 염증이 높아지면 암에 걸리고 이렇게 다 나래다. 저기 뒤에 윤영팀이 나래다. 네. 이제 자가 진단하신 거죠. 자,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리고 장 주위에 수많은 신경계들이 갑상선 질환이 생긴다. 제가 얘기해드리고 중임파계 결국 대사증후군들이 결국 당뇨와 고혈압, 비만을 생기고 암이 생긴다. 이 끝에 대사증후군을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찌꺼기들이 혈액을 타고 다녀서 신경계를 망가뜨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환이 생긴다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를 이 건강 관리를 잡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도로미 타불이었어요. 왜? 아무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 의료를 좋게 해도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미국인들이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초적으로 건강, 그 식습관, 좋은 습관들을 가져가니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유산화 에브리데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유전자, 우리 몸의 유전자 정보를 전체를 얘기하는데 또 제2의 장기라고 하고 우리 제2의 유전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옴이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 정말로 여기에도 FOS라고 나와 있어요. 단수의 지방산. 단수의 지방산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단수의 지방산이 들어있는 제품이 뭐예요? FOS로 제가 지금 방금 제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단수의 지방산은 또 나는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는 분에게 도움되는데 왜 좋냐면 이 뚱보세포를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해요. 이 단수의 지방산이라는 거는 이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름이 붙는데 이 지방산만큼은 그 모양이 짧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미 식이섬유도 먹고 있지만 이 액티브 식이섬유, 미국에서는 액티브 식이섬유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내 장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변비가 심한 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여기에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게 뚱보세포를 잡아준다라는 이 얘기를 꼭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뚱보세포를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이 깨끗해지면 염증이 안 생기고 염증이 안 생기면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고 이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우리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 이유예요. 밑에서 두 번째 이제 교감신경 여러 신경들과 장에 있는 신경관념과 연결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도 건강한 사실 우리 아이는 한식만 먹는다. 그런 아이 뭐 있으면 제가 박물관에 신고할게요. 저희 아이는 뭐 잘 먹더라고요. 이제 다 너무 제 손을 떠나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평일에는 제가 신경 쓸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침에 먹어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우리 혹시 이제 막 비즈니스를 막 시작하고 건강관리 시작했다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하는 얘기예요. 비타민 먹지 않는 아이는 사이도 삼지 않는다고. 우리 결혼도 안 시킨다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세포 얼마나 들어워요. 그래서 우리 결혼도 안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이가 진짜 제 사례예요.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하고 걸리면 절대 저는 혼내지 않습니다. 훈육하지 않아요. 뭐 추가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비타민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100가지 불로. 그러면 아이가 거짓말했고 100가지 불로 추가했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먹씩 꼭 챙겨 먹고 아침에 식사로. 왜냐면 운동 받을 거면 무조건 아침에 뉴트리미 식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10년째 뉴트리미 식사를 하는 게 의무. 외식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콘프레이크에 화이버지 뿌려서 이렇게 먹어야 하는 이런 거. 네. 저랑 뭐 저의 재력이 탐나면 비타민 잘 먹여서 보내주세요. 못 잡았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서서 한 거예요. 영주의 아들이지 않아요, 아들? 그죠? 영주의 매님 아들이라면 제가 환영하겠어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기술이 그만큼 대단한 게 우리는 벌써 수년 전에 제품에 들어있어요.
건강기능식품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에도 들어있다는 게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매대에 있는 제품과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세지방산 장내 환경을 완벽하게 개선시킬 수 있고 또 뭐 세균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자 이제 클린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우리가 비움, 체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단어도 쓰는데 저는 이렇게 좀 해봤어요. 비움도 하고 우리가 영양해독이라는 단어도 쓰거든요. 영양해독. 그리고 요즘에 또 다른 단어로 보완의학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좀 도와준다. 이 병원에서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죠. 병원을 가야 하는데 비타민과 미네랄로 보완한다라는 단어로 보완의학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뭐 치료의학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도와준다, 보완한다 서로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영양해독이라는 단어도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시작 단계, 그리고 내 몸을 관찰하는 단계, 그리고 내 몸이 회복하는 단계. 내 몸이라고 했지만 결국 세포가 어떻게 몸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고 회복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난 오늘 점심에 뭐 먹어야지 다 계획하셨죠? 이제 그 계획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毒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식 자체를 바꾸는 단계가 바로 시작인 거예요. 나 오늘 칼국수 먹어야지 안 되겠다. 나는 오늘 쌈밥에 된장 먹어야겠다. 이런 의식 자체를 바꾸는 게 시작 단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독이라는 시스템이 내 몸에 완벽하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배출해주고 중화시키고 배설해야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수천 개의 암세포를 스크린하는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공항 가시면 어떤 전자파 같이 생겼는데 뭐 이걸로 이렇게 스크린하고 딱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총기를 갖고 있냐, 철부치를 갖고 있냐, 뭐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스크린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가 뭐에 1단계냐면 우리가 세포가 자동으로 스크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염증 수치가 어깨에 많아요. 이 사람은 염증 수치가 코에 많아요. 비염이 있어요. 라는 걸 자동적으로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먹었을 때 거기에 먼저 쓰이는 거예요. 그럼 첫 번 보통 리셋할 때 2, 3일 정도 됐을 때 기가 막힌 효과를 내기보다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얘기 가운데 해줘야 되죠. 시작 단계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관찰할 단계인데 우리 세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찌그러진 세포를 보여줬고 두 번째 아주 탱글탱글한 세포를 보여줬는데 이거예요. 이 찌그러진 세포가 다시 변형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에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새살이 나야겠죠. 새살이 날 때 딱지가 붓고 떨어질 때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가렵죠. 그리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단계가 바로 우리 몸에서 보내는 호전 반응이라는 단어예요. 나뿐만이 아니거든요. 몸에서 당연히 보내는 신호예요. 졸았어. 누가 파트는지 나 모르겠어요. 까드세요. 졸리면 까드세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피부와 체중과 알레르기, 장 모든 개통들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곳이 무슨 계통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앞서 반드시 전 얘기했어요. 정답! 소화계! 어머! 저 진짜 부자 언니가 소원인 사람이에요. 몰랐었어요. 진짜 다 주지. 아니 우리 선아 골든이 PD인데 이렇게 시샘하시는 거예요. 큰 박수! 소화계. 그래서 소화가 다 되고 나서 이제 면역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2단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을 할 때 활력이 생기고 내 몸이 균형 잡혀진다라고 얘기하고 이 회사의 제품이 타사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균형이에요. 제품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세포에 영향을 잘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클린 프로그램도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호전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건데, 호전 반응을 또다시 잊지 마세요. 그 넘어졌다, 새살에 돋았다, 그래서 새살갈이라는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이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살갈이 현상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와 면역에서 인체의 면역 반응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치유하는 과정이 바로 새살갈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새살갈이 현상을 할 때는 몸의 체온이 상승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리셋했을 때 경험과 내 파트너들이 리셋했을 때 경험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몸에 열나요, 막 이런 얘기 할 때 좋은 현상이고, 그때 면역이 증가하고 있고 자가 치유력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살갈이 현상일 때는 건강 스위치를 당신이 꼭 누른 거다, 재건 박스, 선물 박스를 연 거다, 이런 좋은 얘기와 함께 여러분 당신이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포들이 재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이다. 우리 멋진 리더님이랑 저랑 호전 반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우리는 생활 식습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나는 이런 반응이 있었지만 너는 다를 수도 있어 라는 얘기와 함께 나는 어떤 반응이 나왔었는지 한번 보실까 봐요. 첫 번째로 크게 제가 4 종류로 나눴어요. 이wan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몸에서 몸이 나른해, 졸리고 무기력해. 누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진짜 천재예요. 맞아요. 간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들이 장에서 나와서 혈액에서 나와서 간이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너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과민 반응. 앞뒤로 싸는 거예요. 토도하기도 하고 설사도 하고 오한과 몸살, 분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누트리민 식사가 되게 유동식 음식이잖아요. 아주 부드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이유가 또 다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리고 개설 반응은 피부의 발진, 종기, 여드름, 습진, 눈충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건 다 좋은 거였죠. 배설, 몸 밖으로 나오는 신호.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고, 눈충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데 결국 눈은 무슨 계통이에요? 그렇죠. 신경계인 거예요. 그리고 신경계라면 결국 이 혈액이 다 가고 있는 건데, 이 혈액이 탁하기 때문에 눈에서 보내는 거예요. 신호. 충혈되고 압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코키노 상봉이라는 성분이 내 몸에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죠. 20대? 30대는 선택, 40대 이후는 필수. 그래서 코키노 상봉은 누구나 먹어야 하고, 이 세포의 핵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통증과 발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지가 딱딱 붙어서 떨어질 거야. 근데 우리 그거 못 참고 그걸해서 딱지도 피내가 또 내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통증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몸에서 독소와 노폐물들이 배설되고 있다는 그 단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전 반응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책에서 머리 아픈 얘기, 배 아픈 얘기, 잠자는 얘기, 물 마셔야 하는 얘기 다양하게 나왔는데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다. 그리고 그럼 도대체 호전 반응은 왜 나타나지? 라고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것들이 나타났었지? 그리고 내 지인들은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이런 단어로 써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 발열이 났을 때는 백혈구가 세균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너무 쉽게 보이는 게 어디냐면, 우리 아이들 열 날 때예요. 당연히 열이 나는데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해열제 한 방에 먹여버리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막 애가 백혈구랑 싸우고 있는데 찬물을 뛰어난 것 같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고열이 39도 이상 나면 꼭 병원에 가야 하고 해열제를 먹어야지만,
이열이 나고 있을 때는 좀 물수건 닦아주거나 이런 염증이 어쨌든 몸에 있다라는 거니까 염증의 완화에 도움되는 식품들을 먹으면 좋다라는 거. 염증에 도움되는 식품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로 아이가 먹으면 뭐가 좋을까요? 유산균을 먹어야 염증이 빨리 좋아지고 간이 안 가고 피도 안 간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리고 설사와 구토. 제가 왜 구토를 많이 했어요? 식이섬유가 제 몸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토를 많이 했었고 설사가 또 부족해서 우리가 변을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도 변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분들도 식이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딱딱하게 변을 만드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통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요즘 현대인들은 수분 섭취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은 두통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페인이 너무 많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 카페인을 리셋을 할 때 클리프를 할 때 커피를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대부분? 보통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럼 카페인 진단형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노 정도 한 잔을 나눠서 좀 드시게 하는 건 또 방법이래요. 하루에 한 잔이 아니라 연하게 좀 나눠서 드실 수 있도록. 저는 고급지게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도움 좀 주시겠어요? 이거 내린 커피 있잖아요. 그 나눠서. 천재다 진짜. 고급지다. 드립커피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나눠서 드시는. 엄청 크게 웃은 거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어디 자, 그리고 변비는 체내에 수분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과정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FOS나 뉴트리의 식사로 인해서 갑자기 식이섬유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다시 수분 섭취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면 다시 약간 이것들을 해결된다. 그리고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미네랄 섭취가 부족하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미네랄 워터랑 C600, 부스터 C600을 드시면 이러한 호전 반응은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미네랄 섭취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미네랄은 우리의 림프관을 청소하는 청소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암 환자들에게, 염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부족. 체지방이 갑자기 감소하면서, 체지방 감소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근데 갑자기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호르몬이 불균형 상태에 보면은 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안 갈까요? 5일에서 7일을 안 가요. 8일째는 다 좋아져요. 왜게요? 리셋이 끝나요. 무슨 타이밍인데 센스도 없고. 중요한 건 맨 마지막이에요. 자, 호전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뒷분. 자, 크게 나타나는데 이분들은요 저체온증이 있는 사람들. 저는 저체온증. 저희 남편도 저체온증. 별명이 파충류 부부예요. 진짜 이상하게 온도가 36.5도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남편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건강이 안 좋겠죠. 저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자, 이거 남편 여기 있어야 하는데 수분이 부족한 사람. 중요해요. 온도가 낮은 사람, 수분이 부족한 사람, 당연히 수면이 부족한 사람 당연하겠죠. 그리고 나는 현대인인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근데 유독 만성 스트레스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과 대화하면 상사를 그렇게 욕하거나 밑에 부하지가 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완전히 노출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호전 반응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 가운데 그것들을 캐치하는 게 바로 경청이 주는 아주 큰 효과죠. 그런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거의 끝자락이에요.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전 반응이 세게 나타났을 때 방금 도움되는 제품들이 이런 미네랄과 수분 섭취를 같이 하면 항산화와 함께 결국은 미네랄 드링크를 드셨을 때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해 줄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고, 자, 허브티 믹스가 여러분들이 다 소화도 잘 되지만 혹시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70년대 사람이어가지고 용각산을 알려가 보겠어요. 용각산 한 숟갈만 먹어봐 목이 뻥 뚫려 뭐 이런 거. 저는 그 용각산 역할도 해요. 그리고 이 각산
막상 이 후드가 좋지 않은 분, 염증이 꼭 여기 오시는 분들, 가래가 많이 끓으신 분, 그런 분들은 이것들을 그냥 털어 드셔도 정말 효과가 있고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생강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린 프로그램 할 때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금기식이 있어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삼박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고기. 이런 것들. 우리 음식 피라미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고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삼박자 커피. 뭐가 들어있어요? 설탕. 또 삼박자 커피 밀가루 들어있어요. 그 유제품 들어있어요. 나는 걸라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뭐 들어있어요? 카페인. 이게 삼박자가 먹지 말아야 할 거고 여기에 알코올과 글루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박자 커피에 밀가루, 알코올 딱 추가하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식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삼박자 커피 절대 안 먹어 하는데 라떼 드시면서 이렇게 뭐야 이거 싫어 그러면은 안 되겠죠. 우리 이소정 고객님 앞으로 고급진 여자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고급진 여자. 네, 그래서 기억하기 쉽죠? 리셋 할때 삼박자 먹으면 안 돼. 알코올과 밀가루 음식은 좀 멀리 해야 돼. 요거 제가 한 얘기를 같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 그 한의원 가면 한의사님이 약 드실 때 한약 먹을 때 먹지 말라는 식품들이 있어요. 고기, 그 다음에 술, 담배, 차가운 음식, 커피 이런 거 못 먹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 몸에 좋지 않은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캐치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구나. 똑같구나. 일맥상통하구나라고 체크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 건강 상태는 어디에 있는지 대사증후군에 노출되면 비만이 있고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데 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더라면 천식이 있는데 알러지가 있는데 나는 소화기관이 약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화기관이 약하거든요. 소화불량이 자주 걸려요. 소화불량이 자주 걸렸을 때 아까 허브티 털어 드시고 그리고 또 뭘 줄여야지? 자 하나 둘 셋 가세요. 몰랐어. 누구 소화불량? 중요해요. 폐질환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 가장 많은 질환이 뭐였어요? 폐질환. 근데 폐질환으로 죽을 확률보다 여러분들이 감기로 죽을 확률이 높아요. 진짜예요 이거는. 서울대에서 발표하는 자료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거. 그다음 신경계 질환, 각종 심장이 안 좋아지는 거, 신경과 그리고 순환계 질환에 안 좋다라는 거는 우리 모든 혈관 질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혈액이 깨끗해져야 모든 것들이 좀 건강해진다라는 얘기와 함께 자 이제 막바지로 클린 프로그램 다이어트 할 때는 결국은 이 다이어트가 왜 기존 다이어트하고 좋냐면 지방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높여주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근육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암으로 돌아가실 확률보다 뼈가 부러져서 돌아가실 확률이 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켜주기 때문에 이 클린 프로그램은 다른 타사와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지방을 연소할 때 체중은 감소되지만 호르몬을 우리가 조절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오히려 올라가고 해독을 통해서 혈액이 간과 장이 다 건강해질 수 있다. 오늘 몇 가지 좀 기억하셔야 하는데 우리 가장 첫 번째로 나빠지는 거는 장이다, 간이다, 혈액이다. 이런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회사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품을 만나서 리셋을 비움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메타볼리즘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줘요. 예시로 하나 저희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유방암 환자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는데 의사가 녹차 추출물을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EGCG. 그래서 제가 이 회사 제품을 우리 회사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EGCG라는 그런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나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제가 먹으려 때는 그냥 그랬지만 어쨌든 의사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 의사가 살이 찌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살이 찐다는 건 염증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이 회사를 엄청 좋아하는 이유 중에 우리나라에는 3,000개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어요. 이런 회사 제품이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50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3,000개, 50개. 그런데 이 50개 회사 제품 중에 제가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들고 자체적으로 파는 회사가 이 회사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새끼 먹을 김밥인데 정말 안 좋은 거 갖다 먹여요? 아니잖아요. 내 새끼를 먹을 거니까 가장 좋은 유기농 제품으로 김밥을 싸서 내 새끼를 먹이는 것처럼 이 회사의 인하우스 제조 시설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퀴트예요. 제 친구 이제 사진이에요. 저는 진짜 부자 언니가 되는 게 꿈이고 정말 모르는 사람으로 만났어요. 근데 제가 헬스팩을 선물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선물하게 되었냐면 이분이 앞으로 꿈이 중학교 아이들을 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꿈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애들 막 이렇게 키웠는데 초등학교 때 한 2년, 3년째 되나 봐요. 이분을 알게 지낸 지. 그게 꿈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누굴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애리고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헬스팩이 한 박스가 저한테 있어서 이걸 선물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안 먹겠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병원에서 유방암 환자였고 이제 폐로 전이된 상태였어요. 근데 병원에서 제품을 쫙 뽑아서 이 제품을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와이프가 약사고.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이렇게 다 했더니 헬스팩에다가 몇 가지 제품을 추가하면 되는 그런 목록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품을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헬스팩을 선물했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분이 건강해서 아이를 중학교 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유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품을 먹고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분이 사서 드시고, 그리고 3개월 지났을 때 리셋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거는 그 네이버 카페라고 해야 하나? 블로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리셋하고 나서 폐에 수치가 감소했다라는 거, 그 수치가 영어로 써 있고 그걸 친구가 이렇게 해석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는 보통 유방암 환자가 가장 많이 빨리 전이되는 게 폐인 거예요. 리프관을 통해서. 근데 폐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펀지, 설거지하는 스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폐는. 근데 그래서 폐는 암세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래알처럼 쫙 뿌려진 거예요. 폐는. 그래서 하나하나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폐 양쪽에 무수한 결정 크기가 증가했는데 이 크기가 옆에 보니까 감소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혈액 검사를 해야 수치가 나왔고 이렇게 CT상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친구 엄청 다시 건강해졌고 이 친구 딸이 중학교 1학년을 지금 잘 마치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의 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정말 멋진 일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칠 건데 머릿속에 쫙 한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클린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는 선물 박스가 있는데 이 재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활성화돼서 되도록이면 나쁜 음식을 좀 적절하게 먹어야 하고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그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가지고 있고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좋은 제품을 먹으면서 건강을 여러분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였습니다.